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좀 비가 예사롭지 않게 오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인물이 훤하신데요?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래간만이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저 직지 스마트 타워 그 스튜디오에 있을 때 한번 인터뷰.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잘 지내셨어요? 예,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모신 이유는 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 23일 4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도 뽑고 최고위원도 뽑는데요. 청년 최고위원도 한 명을 뽑습니다. 여기에 지금 박홍준 후보님께서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쁘게 지금 하고 계신데 어떻게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준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10여 년간 해왔던 일들을 좀 압축해서 좀 그 일정들을 좀 압축해서 활동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한 달에 뭐 한두 번씩 갔던 일들을 네. 좀 압축해서 좀 많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하는 행보들이 네. 좀 안 했던 행보들이 아니라 네. 좀 압축해서 하는 행보다 보니까 좀 더 바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청년 최고위원 한 명 뽑는데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10명이나 되더라고요, 후보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내일 예비 경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 좀 선거 전략은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선거 전략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그 선거 전략, 뭐 어떤 공약을 걸겠다, 뭐 저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지금까지 제가 저를 통해서 제가 겪어왔던 청년위원회 활동, 그리고 제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전국의 청년위원들, 청년 최고기 때문에 청년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이라면 저를 믿어주시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전국의 각지에 있는 저를 함께했던 청년분들이 저를 위해서 저에 대한 선거운동을 충분히 저를 지지해주시고 제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10명 중에 1명을 뽑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인데 그 청년위원인데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어떻게 보면 후보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도전자가 많다는 거는 저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청년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심도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도전의 의식을 또 불러일으키는 또한 또 의욕을 또 불러일으키는 또 맥락이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요새 이 청년들의 그런 어려움, 이런 고충, 이런 것들을 많이 이해할 분들이 이 청년 최고위원에 많이 도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박 의원님 후보도 여기에서 또 충북 지역에서 또 유일하게 우리 도전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청년 최고위원 뭐 평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정치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여기에 이제 도전하게 된 이유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도전하게 된 계기는 그 한 여러 가지 중에 제일 큰 맥락을 두 가지 정도 잡아보면요. 네. 제가 그 전국을 방문하고 순방하고 전국에 있는 청년 위원님들과 그리고 만나고 소통하고 했던 이유가 제가 청년 최고를 출마의 결심을 두고 했던 만남은 아니었거든요. 네. 예, 그런 거는 아니었고 그 전국에 정말 그 국민의힘 당원들과 만나고 소통하면서 정말 이렇게 정말 많은 인재들이 있었고 좋은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저는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인 것도 있었고 정말 정책적인 것도 있었고 제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있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갖지 못했던 부분들을 저희 후배 세대들에게는 정말 또 뭔가 좀 돌려줄 수 있지 않나라는 마음으로 저희 같이 활동하고 있던 그 수석부위원장이나 같이 위원들과 함께 전국을 돌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후배들도 전국에 있는 여러 훌륭한 청년 위원들과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같이 소통을 이어왔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역에서 어떤 힘들었던 거 당 생활하면서 정말 어떤 지역에서는 뭐 호남 지역, 영남 지역도 영남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 영남 지역, 영호남 지역에서 그리고 경기권에서 힘들었던 여러 가지 이런 청년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이런 부분들을 이거는 내가 좀 뭔가 중앙 가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내가 중앙 가서 이런 부분들을 좀 외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내가 한 번은 좀 외치고 싶다라는 이유가 첫 번째 목표였고요. 네. 두 번째 목표로는 저희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호남 지역이 있고 경기권이 있고 수도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치 불모지라고 하면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호남을 방문했을 때 호남에 계신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호남을 그 정치 불모지 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험지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를 험지라고 표현하지 말아라. 우리는 험지가 아니라 사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예, 사지라는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는 뭐 이렇게 충청권은 사지까지는 아니고 한 험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이게 총선을 겪으면서 우리 제가 느끼는 이 청주는 청주 역시 사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충북권 안에 있는 이 청주시에서 이번에 단 한 분의 그 원내 입성도 못했던 결과를 저희가 초래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내에 한 번도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희 정부 여당의 입장으로서 그 중앙과의 소통이 단절될 수 있는 또 소통 창구에 단절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었고요. 네. 제가 2021년도 예, 그 전국 청년위원장 협의회장을 맡고 이제 중앙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 올해 2024년도 1월 2일부로 중앙청년위원장 그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네. 맡고 제가 총선 준비를 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님을 모시고 이 총선을 치렀고 중앙 활동을 하면서 제가 그 원내 구성이 없는 우리 청주의 이런 단절된 소통 문화를 제가 중앙으로 올라가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제가 박홍준이 청년 최고가 돼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또 그런 의욕이 좀 생겼고요. 네. 그 역할을 또 제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예, 이런 역할적인 거를 하고 싶어서 이 두 가지 가장 큰 이유로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저 국민의힘 입장에서 청주는 사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좀 뼈 아프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지역으로 따지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러니까 일단 중앙 정치 무대에서 뭐 여러분들이 좋은 역할을 많이는 해왔습니다만 그게 좀 두각을 나타낸다든가 뭐 중심에 있다든가 이런 건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 이런 현상들이 좀 이번 출마에도 좀 영향을 좀 있었습니까? 이게 좀 지역의 그 정치인들이 좀 크게 되고 또 그런 밀어주고 또 좀 좋은 역할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당, 여당 상관없이요. 저희는 지역세가 강한 지역구거든요. 네. 청주 같은 경우는 그 예컨대 저희도 이제 민주당 청년위원회가 있고 국민의힘 청년위원회가 있습니다. 뭐 저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국민의힘 청년위원 조직과 민주당 청년위원 조직과 사실은 사이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뭐 우리 민주당에 있는 그 청년위원회 선배님들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현역 그 청년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우리 청년위원들도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어떤 분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던 우린 지역에서 정말 발전될 수 있고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배님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출마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든 우리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정쟁 없는 구도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정치적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우리 민주당에 있는 청년들한테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적극 공감해주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 우리 민주당에 있는 청년 우리 선배님들이었고 네. 현역으로 같이 있는 우리 현재 청년위원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을 같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아쉬웠던 부분 중에 이제 하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정치 불모지로 어떤 원내 구성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되지 못했지만 민주당 또한 이번에 그 새로 입성하신 그 4개 지역구의 국회의원분들이 다 초선분들이 되셨거든요. 그렇죠. 예, 초선분들이 되시면서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라든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와서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대체하기 위해서는 제가 국민의힘의 예산을 꾸르고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위해서 제가 올라가서 지도부에 입성을 하고 청주시 발전만을 위한 게 아니라 네. 그분들과의 소통을 창구를 같이 역할을 하고 충분히 우리 청주시의 발전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저희 큰 역할을 하고 네. 같이 저 또한
여기 지역에 계신 원내에 계신 민주당의 의원분들과도 저는 충분한 소통 창구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더욱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으로 당선하셔야 될 그러한 이제 목표, 그다음 이유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뭐 당 대표, 또 일반 최고위원 이런 분들하고도 어떻게 뭐 연대하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뭐 저는 제가 청년 최고위원을 출마하기 전에 예전에 우리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구태 정치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10년 전 아니라 15년 전 예전부터 저희는 그래왔던 것 같아요. 낙하산, 줄타기, 줄 서지 말자. 나는 줄 안 서겠다. 근데 그게 보면은 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적도 많은 것 같아요. 줄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질 않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봐왔던 우리 역대 선배님들, 청년 정치인들 보시면 줄 때문에 무너진 분도 계시고, 뭐 줄 잘 서야 된다 이런 분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제 첫 번째 워딩이 뭐였냐면, 저는 줄 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줄 세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희 청년들을 위한 길을 앞만 보고 똑바로 가겠습니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정말 당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고 고생해 온 친구가 인정받고 배려를 받아야 된다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청년이 대수는 아니지만 당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고 당에 대해서 정말 노력한 친구들은 당에 인정받아야 되고 정말 대수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청년들에 대한 똑같은 이런 명목적인 그런 공평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당을 위해 정말 노력하고 헌신한 친구들은 대수가 맞다는 거를 당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뭔가 배려를 해주고 이 친구들에 대한 베네핏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동일하게 똑같은 워딩을 쓰시는 분이 저는 지금 나경원 후보님이 똑같이 당을 알고 당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당을 이끌어야 된다는 워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나경원 대표님을 같이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같이 가는 이런 활동에 갔을 때 제가 똑같은 워딩으로 저는 이게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당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 저처럼 당을 이끌어오고 10여 년 이상을 10여 년 가까이 청년들과 소통해오고 화합해오고 당과 소통해오고 이제 왜냐면은 이제 소통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 똑같이 도돌이표처럼 이제 오거든요. 이제 준비하고 소통하겠다. 근데 그러면 금방 1년 끝나고 2년 끝납니다. 사실은 우리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기 전에 늘 2년을 채워서 임기가 마무리까지 가셨던 분들이 없어요. 항상 보면은 중간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 준비되는 과정에서 다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10여 년 가까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대 이런 부분보다는 나경원 의원님께서 지금 쓰시는 이런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는 상황들, 당을 알고 당에 대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당을 이끌어야 되고 저 역시 당을 알고 저처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실천해 올 수 있는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워딩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분은 이제 나경원 의원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가 매주 이게 밀고 있는 흑살림 마켓투유 친환경 농산물 오늘 막 배달했습니다. 오늘 뭐 계란도 있고요, 요구르트도 있고 친환경 토마토도 있고 여러 개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배달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요런 광고 또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청년 최고위원이 되면 당에서 중책을 맡아서 일을 하시게 되는 건데요. 어떤 일을 좀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으세요? 첫 번째는 국민을 위한 일이 사실은 당을 위한 일이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당이 있어야 일할 수 있는 이런 이 바운더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심이 민심이고 민심이 당심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저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우리 당원분들 그리고 청년 당원들을 위해 저는 먼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첫 번째가 뭐냐면 저처럼 정말 그 많은 시간들을 이제 허비해보고 당을 위해 일해왔던 친구들이 외부 항상 보면은 외부에서 인재 영입이다 새로운 인물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눈을 바깥으로 돌리거든요. 근데 정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국을 돌면서 정말 우리 국민의힘 청년들 중에는 정말
인재가 많습니다. 훌륭한 친구들이 너무 많고요. 이런 정치의 인재 영입을 외부에서가 아니라 당내에서 양성하고 육성해서 이 친구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청년 정치 아카데미를 신설을 해서 이 친구들이 정말 그 중앙 정치에 우뚝 설 수 있는 네. 그런 사관학교를 저는 만들려고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당에 대한 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만든다면 제가 그 교육감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도시 보면은 이 청주가 노잼 도시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대전도 마찬가지고 충청권뿐만 아니라 즐길 수 있는 컨텐츠 문화가 굉장히 좀 한정적이에요. 네. 한정적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굉장히 좀 적습니다. 예, 왜냐하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뭐 공부해야 되고 뭐 취업 준비해야 되고 네. 어떻게 보면 가정과의 이제 그 부모님들 세대 간의 갈등이 가장 많이 심화되는 시기가 이 청년의 나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공부와 놀이문화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중앙정부에 가서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네.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중앙정부와의 이제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는 거는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교육문화. 네, 그 교육문화를 창구를 만들고 펀을 하려면 예산이 가장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정의 역할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지역 예산만 가지고는 이제 굉장히 좀 부족하니까 정부와의 그런 소통 창구 그리고 지도부의 역할로 들어가서 지도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중앙정부, 지도부 그리고 이 지역 간의 이런 삼각형 구조로 이루는 이런 이 트라이앵글 구조로 제가 중간 역할을 한다면 즐길 수 있는 문화, 교육 문화, 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를 제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구도가 저한테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그 이제 청년이니까 저희 같은 나이만 해도 이미 아재가 돼가지고 네. 이해를 잘 못하고 자꾸 제 그 자녀한테도 그러는데 자꾸 뭐 훈시만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 청년 세대들하고 교감을 많이 하시잖아요. 또 본인이 청년이시고 요새 뭐 주로 청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고민은 뭐고? 글쎄요, 이제 청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는 당 나이가 이제 만 45세이기 때문에 청년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나이는 만 39세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 나이로는 사실 청년 나이는 지났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많은 범위가 크잖아요. 네. 청년이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많이 한 20년 가까이라는 게 터울이 있다 보니까 20대 초반 뭐 MZ도 있을 거고 저희 때는 어떻게 보면 뭐 오렌지족도 있을 거고 이제 굉장히 그래요? 뭐 이렇게 뭐 굉장히 좀 X세대부터 해서 이제 굉장히 범위가 좀 큰데 고민의 이런 층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취업에 관련된 문화의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즐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좀 더 즐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진 부분들도 있을 거고 본인이 또 직장에 관련된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혼에 관련된 부분들 네. 그 저출산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건데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전문가적인 부분은 견해를 떠나가지고 네. 뭔가 자꾸 저희가 좀 어렵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것 같아요. 쉬운 부분도 너무 어렵게 풀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너무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공감대 형성이 되는 게 제일 시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문제, 뭐가 제일 시급한 문제인지를 찾기 전에 이 친구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찾기 전에 이 친구들이 뭘 원하는지를 저희가 그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면은 그게 정말 쉬운 부분인데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청년들한테 너희들은 이렇게 힘들구나라고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친구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먼저 하는 게 저는 제일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공감을 하지 않고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쉬운 얘기를 어렵게 풀어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머리 아파가지고 그냥 쉬운 얘기를 좀 더 쉽게 얘기해주면 우리는 쉬운 얘기니까 좀 더 가깝게 다가가지고 나는 이렇게 좀 하고 이게 좀 공감대 형성하고 싶은데 쉬운 얘기도 어렵게 풀어가지고 얘기하려고 보니까 저희는 더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왜 어려운 얘기를 더 어렵게 풀어가지고 전문가들이 지식적인 얘기처럼 풀어갖고 우리한테 다가오려고 하니까 사실은 당장 우리한테 뭔가 필요한 거는 공감대 형성인 것 같아요. 너희들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 우리가 손잡아줄게. 뭐가 필요하니? 그게 필요해?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나면요. 이렇게 해서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잘해봐라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까지 피드백이 필요해서 이 친구들을 손 잡고 참여까지 해줄 수 있는 것 또한 마지막까지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들한테 필요했으니까 잘해봐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전문가적인 지식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필요했으니까 잘해봐. 우리들이 봤을 때는 너희들이 이게 필요한 것 같아라고 이게 피드백이 끝이에요. 근데 정말 참여의 의식까지 공감대를 가지고 이 친구들을 손잡고 잘 됐니? 잘하고 있니?까지 마무리까지 잘 해줘야 그게 완벽한 청년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뭐 자꾸 뭐 컨설팅 하기 전에 공감하고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그런 공감 능력 이런 것도 보여주는 게 청년들에게 좀 그들을 이해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데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금 후보님은 그 선거 나가는 거 당선거든 뭐 그 처음인가요? 뭐 이런 비공식적인 선거는 아. 2021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앙청년위원회가 3년 정도가 이제 비공식 약간 없었던 기간이 한 3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중앙청년위원회를 대신해서 전국 17개 시도 청년위원장 협의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협의회장을 출마를 하게 됐고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전국에 있는 위원장들이 이제 투표 권한을 갖고, 그때 이제 투표를 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제가 만장일치로 투표를 돼서 협의회장이 됐었던 이력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는 선거는 처음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도 나간 적이 없으시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아주 큰 도전을 하시면서, 나는 내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앞길을 길을 걸으실 것 같은데,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포부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어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막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사람의 청년을 어떻게 보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좀 부족하지만 저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MZ세대 청년들 앞에서 저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처럼 청년당원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출마를 하게 됐다는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선배님들께서 걸어오신 2030 세대, 그리고 20대, 30대를 걸어오신 선배님들께서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정말 힘들었는데 우리 후배 세대들은 이런 위기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들. 그리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20대, 30대를 겪어오고 우리 후배 세대들은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까 정말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 노력하면, 대한민국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있을 거니까 열심히 하면 된다. 근데 열심히 하면 됩니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우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공정과 상식입니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조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자녀 유씨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굉장히 마음을 아파했고,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감도 굉장히 많이 가졌지만, 사실은 부모 탓을 하고, 학연 지연 탓을 하고 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뭔가 같이 손잡아주고, 아까 말씀드린 공감대를 형성해서 내가 눈높이를 낮춰서 그 친구들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저처럼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같이 손잡아주고 눈높이를 낮춰서 정말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친구들이 뭔가 같이 대한민국을 일어서서 같이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낮은 부분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대한민국 바꿀 수 있는 조금부터 변화에 대한 혁신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당원,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의힘 보수 역사상 어떻게 보면은 중앙위원회까지, 중앙청년위원장, 그리고 수석부위원장까지 갔던 분들 보면은 대단한 이력들이 있으세요. 사회적으로, 직위적으로. 근데 저처럼 평당원으로 시작해서 중앙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중청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행까지 갔던 사람은 제가 평당원으로는 제가 최초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분들은 2년, 3년 노력해가지고 중앙당과 소통을 통해서 2년, 3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10년 이상 걸려서 걸어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노력하면 정말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요. 우리 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도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노력하면 우리 정부가 인정할 거고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기득권층에 있는 분들이 정말 노력하고 헌신하고 노력했던 친구들이 알아봐줬으면 좋겠고 이 친구들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중간 역할을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보여줘서 그 친구들이 그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작은 부분부터 바꿀 수 있는 게 됐다면 그게 혁신인 거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뭐 어제 오늘 고민한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지역과 나라, 청년과 미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오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오늘 인터뷰하는 날 공교롭게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예비 경선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전화로 하는 거죠? 네, 전화로. 전화가 네, 오면 이렇게 자기가 선택하면 누르는 거예요? 예, 전화가 오면요. 네. 끝까지 들어주시고, 네. 예, 박홍준이, 그러니까 전화가 올 거예요. 전화가 네. 오면 그 10명의 후보 중에 그 누구를 선택할지 이제 그 전화상으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국민의힘 당원에게 전화가 간다니까 끊지 마시고 끝까지. 네, 마지막까지 들어주십시오.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힘 유권자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당원 동지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예, 저는 대한민국의 청년의 한 명으로서 그리고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평당원으로 시작해서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 직무대행까지 걸어오면서 그 너무 많은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이제는 청년의 나이를 벗어난 이제 중년을 바라보는 입장으로서 저같이 정말 어렵게 힘들게 걸어온 우리 청년들도 기회가 있고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 박홍준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청년 최고로 출마를 하게 되었고요. 대한민국은 아직도 살아있는 그런 권력과 투쟁과 정쟁 속에 살고 있지만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이런 모습 또한 제가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한 청년이 인정받는 사회 그리고 배려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 박홍준은 청년 최고위원을 꼭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어떠한 결과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살고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그리고 다 함께 도보로 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는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전국으로 다니셔야 되고 아주 뭐 지금 선거운동도 하셔야 되는데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